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에요. 자,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 자, 지각은 무엇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은 게 뭐야? 산, 규, 알, 철, 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게 지각이고 생명체 가장 많은 원소는 또 뭐니 거기에서도 자 거기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나와 있죠.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맞냐?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된 원소는 뭐야? 음성. 산소죠, 산소.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산소나 또 이런 것들은, 자, 두 번째, 자, 원소의 기원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즉, 원소는 어디서부터 생긴 거야? 서울에서 별의 행성. 진화 과정에서 생겼죠?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 중, 별 중심에서 생겼어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이런 것이 이제 지각과 생명체 구성원소들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자, 이제 뭐를 배우느냐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나 있죠. 자, 그러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이에요. 자, 결합의 규칙성은, 자, 우선 거기 한번 봐봐. 자,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물질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단위체가 반복되어, 자, 단위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결합함으로 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예요. 자, 그러면, 자, 지각을 이루고 있는 지각 구성 물질의 단위체는 뭔지를 구별해서 외워야 돼, 여기서는. 자, 규산염, 삼연체가 단위체예요. 규산염, 삼연체를 단위체로 하고 있고, 자, 생명체 구성 물질.
자, 요거는 다르죠? 자, 지각의 구성물질의 단위체는 규성염 삼연체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여러 가지야. 자, 단백질은 무엇이 단위체죠? 음, 그렇지, 아미노산이었지. 자,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뭐였죠? 핵산의 단위체 기억 안 나?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런 것들이 단위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의 단위체하고 지각의 구성물질의 단위체하고 생명체 구성물질의 단위체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뭐를 배울 거냐? 이거를 배울 거야.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규산염 삼연체가 뭐고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걸 배우는 거거든. 자, 그래서 단원이 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지각의 구성물질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지각의 구성물질에는 자, 첫 번째 규산염 광물이에요. 자, 말 그대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규소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단위로 하여 자, 규산염 삼연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이다. 자, 쉽게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구조로 이루어진 광물들을 우리는 쉽게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규소라고 하는 건 앞에서 배웠잖아. 규소. 자, 규소는 몇 조 원소였지? 탄소 밑에 있는데 이거 그거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 돼. 14조 원소였잖아. 자, 14조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개. 전자수는 4개예요. 4개. 자, 그러면 규소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몇 개의 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최대 4개의 결합을 이룰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규산염 사면체는 뭐냐면 중심에 사면체 중심에 규소가 위치하고 네 개 꼭지점 위치에 네 개의 산소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를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규산염 삼연체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사면체가 있으면은 이 사면체 중심에 규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각각의 꼭지점에 요 꼭지점에 네 군데가 있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거든. 자,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때
산소는 전하량이 음이온이 될 때 마이너스 2를 갖죠. 자,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전부. 그리고 얘가 플러스 4짜리거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짜리가 되니? 전체적으로. 마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4 마이너스를 갖는단 말이야. 이거를 규산염 사면체 이 골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자 어떤 원소들이 결합할 수 있냐면 저게 4 마이너스니까 양이온들하고 결합할 수 있겠지. 맞아요. 양이온들하고 결합하면서 물질을 이루게 되는.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에 결합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거기에 두 번째.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 거기 보자.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므로, 자, 금속 양이온하고 결합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양이온 또는, 자, 이오탄,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자, 산소를 공유하여 자,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규산염 사면체는 만약에 마그네슘 양이온하고 결합한다면 얘는 2 플러스니까 몇 개하고 결합할 수 있니? 2개하고 결합할 수 있겠지? 그런 형태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또는 규산염 사면체가 또 다른 규산염 사면체에 산소를 서로 공유해요. 그러면서 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규산염 사면체 결합 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자, 요거 다 지울 거야. 자, 요거 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자, 해보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자, 요거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광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은 자, 선생님은 암석부터 써줄 거야.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목, 그 다음에 장석, 석영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순서대로 외우란 말이야. 자, 이 순서대로 외울 때, 자, 한번 봐봐. 자, 요거는 독립형이라고 불러요. 독립형. 자, 규산염 사면체의 독립형. 그 다음에 얘는 단사슬형. 이거는 단일사슬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복사슬형. 얘는 이중사슬형이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자 얘는 판상구조.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망상구조. 이렇게 외워야 돼. 알겠죠? 자, 요거는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면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거는 사면체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면체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단사스령은 어떤 거냐면, 자, 요런 사면체가, 자, 이렇게, 자, 밑으로 또 계속해서 밑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냥 책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그냥 계속 옆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런 식으로 단일형으로 사면체가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야. 자, 거기서 위아래 이렇게 막 뒤집어지죠? 그런데 그냥 선생님은 요거는 뒤집혀지지 않으니까. 자, 복사슬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자, 요게 한 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이렇게 한 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요런 형태로 한 줄이 또 밑으로 있어. 두 줄로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자, 판상구조는 이게 판으로 계속 연결돼 있어,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개씩만 그려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있죠? 요거까지만 그리자. 자, 이런 형태로 위에서 보면 완전히 판 모양으로 돼 있지? 맞니? 네. 이런 판 형태로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자, 이런 형태를 가진 것들을 우리는, 어, 판상형이라고 불러요. 여기 왼쪽 그림하고 똑같아지니까 여기다 하나만 더 그리자. 이런 형태. 이해됐니? 뭐 이렇게 쭉 판 모양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거기 봐봐. 여러 개 막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망상 구조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요렇게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과 왼쪽으로 갈수록의 차이점들이 뭔지를 여기서 또 정확히 알자. 자, 풍화 침식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강하다. 이쪽은 강하다. 그 다음에 이쪽은 약하다. 자, 풍화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깎이고 해서 무는 뭐 이렇게 큰 것이 조그매지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공유되는 산소수. 자, 여기에서 공유되는 산소수는 이런 게 다 공유되는 산소야. 여기 봐봐. 요렇게 여기에선 요게 공유되는 산소지. 근데 여기에서는 요 놈도 공유되는 산소예요. 요거. 요런 게 다 공유되는 산소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유되는 산소는 요거 다 공유되는 산소겠지. 그치? 자, 그러면 공유되는 산소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늘어나요. 커지죠? 거기 봐봐. 자, 공유하는 산소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다. 여긴 적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지 봐봐.
자,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 이거하고는 알아야 돼.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 자,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는 이거는 SiO4거든? 근데 여기는 SiO2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SI 하나에 여기는 O가 두 개지. 그러면 여기는 SI 하나에 O가 네 개죠. 그러면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니? 이거 적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많다. 자,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니? 요게 지구의 구성, 이 지구의 지각의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야. 이거는 이대로 외우면은 그 밑에는 끝나요. 거기에 결합 방식이 나와 있죠?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특징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자, 규산염 광물의 특징.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결정형이 있어요. 결정형. 그 다음에 쪼개짐이나 깨짐의 성질을 갖는 게 있어요. 자, 결정형은 일정한 모양이에요. 일정한 모양을 갖는다. 자, 거기에서 특히, 자, 감남석은 짧은 기둥, 그걸 앞에서 외운 거에서 같이 외워야 돼. 짧은 기둥. 휘석은, 자, 짧은 기둥.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박섬석, 긴 기둥 모양. 이게, 그 다음에 흑음모는 아까 판 모양이었죠? 결합도 얇은 판 모양이에요. 육각의 판 모양. 그 다음에 장석이 두꺼운 판. 그 다음에 자 석영은 육각 기둥 모양이에요. 자 요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쪼개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깨짐이라는 게 있어. 자 쪼개짐은 뭐를 쪼개짐이라고 부르냐면 일정한 모양으로 나눠지는 거야. 일정한 모양으로 나눠지는 거야. 거기 봐봐. 휘석은 두 방향. 자, 휘석은 짧은 기둥 모양으로 두 방향. 자, 그 다음에 자, 흑음모는 얇은 판 모양으로 한 방향. 이렇게 돼요. 자, 각삼석도 두 방향 이러고 나와 있지. 자, 두 방향. 그 다음에 흑음모는 얇은 판 모양으로 한 방향. 자, 이런 것들이 쪼개짐이에요. 일정한 모양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런데 한 방향, 두 방향이 뭔지 모르겠지. 자, 한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야. 흑음모는 이제 위아래로만 뜯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얘 뜯어낼 때 어떠니? 위나 아래나 이렇게 뜯을 수밖에 없지.
옆으로 이렇게 빼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거를 한 방향이라고 불러. 상하 방향. 그런데 만약에 자 위아래로 요게 금이 이렇게 또 갈라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를 잡고 옆으로도 이렇게 뜯어낼 수 있겠지. 얘는 이렇게도 뜯어낼 수 있고. 그러면 두 방향. 그리고 앞뒤로도 뜯어낼 수 있으면 세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자, 쪼개지는 방향이 여러 방향일 수 있어. 그런데 깨짐은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자, 그 중에 일정한 모양 없이 감람석, 그 다음에 흑요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석영이에요. 이 세 가지는 외워두자. 얘는 쪼개짐이 없는 광물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광물의 세계예요. 자, 규산용 광물에 자, 앞에서 배운 거 있잖아. 자, 감남석 순서대로 감남석, 휘석, 각섬석, 뭐이 네 개는 자, 요 네 개는 어둡다야. 자, 어두운 광물은 특징이 뭐냐면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요. 마그네슘 함량이 많다. 크다. 근데 장석과 그 다음에 석영은 밝다야.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적어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적다. 자, 이건 어려운 게 여기는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이거 모양 보고. 알겠죠? 잘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 자, 요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각의 구성물질의 규칙성이야. 됐니? 네, 그러면은 이제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중에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자, 생명체 구성물질은 뭐가 있죠? 생명체 구성물질. 자, 우리 생명체 구성물질은 뭐가 있어? 단백질, 단백질 또 탄수화물, 탄수화물 또 이 녀석들 다그 탄단지 아니야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어렵다고 그리고 핵산 그래서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지질이라고 불러요 이제 지질 그 다음에 핵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생명체 구성물질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첫 번째 탄수화물부터 알아보자 자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음, 초로 구성이야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니? 포도당, 녹말,
당, 뭐 과당. 자,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양은 뭘로 저장되지? 지방으로, 지질. 자, 남는 양은 지질로 변화시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지질 배우자, 지질. CHO로 구성이 돼요, 얘도. 이거 봐. 구성원소가 똑같으니까 탄수화물이 남으면 지질로 저장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지질은 얘도 이 생물체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자, 생물체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막을 이룬다든지, 그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역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죠. 자, 이게 지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인지질, 이게 핵막을 이루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 옛날에 배웠었잖아. 그 다음에 중성지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이 되죠. 자, 얘 역시 생물체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근육을 구성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잖아. 맞아. 자, 이 단백질은 그리고 또 뭐냐면은 자, 효소라든지 또는 호르몬 항체 성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하죠. 자, 요게 단백질이야. 다음 네 번째가 핵산이에요. 자, 핵산은 자, CHON 또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P가 있어요. P.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요소 중에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돼 있거든. P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핵산은 RNA가 있고 RNA는 유전 정보 전달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해요. 그 다음에 DNA가 있어요. 얘는 유전 정보의 저장이에요. 자, 이런 특징이 있어. 이게 핵산이고. 자,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아.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생명체 구성물질에 네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미체라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다미체. 자, 다미체는 첫 번째. 자, 탄수화물의 다미체는 뭐죠? 탄수화물의 다미체. 포도당.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 무조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죠? 아미노산.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산의 단위체는 뭐죠? 뭐라고 불렀지? 자, 요거를 알아야 돼.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오늘은 단백질까지만 배울 거예요. 자, 이거 또 지워도 되겠죠? 단백질을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먼저 나오죠?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미노산은 20여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그 다음에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미노기, 수소, 카복실기, 그 다음에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럴 때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걸 R이라고 쓰고 요게 C, 요게 H, 여기에 COOH, 요거를 NH2 이렇게 쓰는데, 자, 요게 곁사슬. 자, 요게 종류를 결정을 해요. 아미노산의 종류 20종류가 있다 그랬죠? 요게 종류를 결정하고, 자, 요 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카복실기. 자, 카복실기는 요렇게도 표현한다. 요거를 COOH 요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요것을 아미노기. 근데 아미노기도 역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요거를 N, 그 다음에 HH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두 번째,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 펩타이드 결합은 한 아미노산에 COOH와 다른 아미노산에 NH2가 자, 결합하며 물 분자가 빠져나가요. 자, 요거를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선생님, 자, 요거를 R1이라고 하고 CH 요게 자, COOH 요거는 NH2 이렇게 표현해 보자. 근데 옆에 거는 자, 요게 HNH 요게 CH 요걸 R2라고 해보고 요거는 COH라고 해보자. 자, 요놈이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냐면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요. 요게 물로 빠져나가. 자, 그러면
어떤 결합이 만들어졌는지 봐봐. 여기에서 R1은 그대로 있고 C에 H 있고 요건 NH2고요. 그 다음에 여기 C5가 있고 그 옆에 바로 N이 붙어 있고 H가 위에 붙어 있지 그대로. 그 다음 C에 H, R2, 여기는 COH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요거 그리고 물이 하나 빠져나갔는데 자, 요거야. 요 부분을 CONH 여기가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N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N-1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1개의 H2가 방출됐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펩타이드 결합, 자, 책에서는 요거 잘 봐봐. 요거를 H를 밑으로 달아놨지. 상관없어. 위아래로 돼 있는 거는 상관없는 거야. 자,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 번째, 단백질 형성. 자, 단백질은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폴리펩타이드예요. 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된 폴리가 많다라는 뜻이야.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자, 폴리펩타이드이다. 그 다음에 자, 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잘 봐야 돼.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질 때, 자, 휘어지거나, 거나, 그 다음, 배열 순서에 따라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 입체적인 구조가 달라져요. 입체적 구조가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단백질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손톱도 단백질이 변형된 거거든. 머리카락도 단백질이 변형된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루는 것 또는 손톱을 이루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 얘네들은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결합하느냐에 따라 3차원적인 구조가 다 달라지는 거야. 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 단백질의 종류 나와 있잖아, 그 밑에. 자, 단백질의 종류는 어떻게 돼 있니? 입체 구조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입체 구조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의 헤모글로빈은 뭐를 이루죠? 적혈구를 이루죠? 그 다음에 우리 콜라겐은 뭘 이루니? 콜라겐. 피부를 이루죠? 피부. 그래서 피부에 피부병이 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콜라겐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연골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어요. 뼈라든지 이걸 구성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케라틴이라는 게, 자, 거기에서는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태우면 고기 굽는 냄새처럼 나요. 단백질이 타는 거라.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인슐린은 호르몬이죠. 여기에 그냥 몇 종류 그냥 쭉 써있는 거 보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종류. 그 다음에 5번째. 자, 단백질의 기능. 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 자, 첫 번째는, 자, 몸의 구성 주요 물질이죠. 몸의 구성 주요 물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근육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진 물질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효소야, 효소. 효소에는 소화효소 뭐 이런 것들 배웠었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자, 생리작용 조절하는 역할은 우리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이죠, 호르몬. 그치? 인슐린이 당을 조절을 하고, 맞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호흡에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 해포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뭐였지? 이렇지. 티록신. 그래, 맞아, 티록신. 갑상선에서 나오는 티록신이야. 준식이가 맞췄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몸의 방어작용. 자, 몸의 방어작용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온다. 항체예요, 항체. 자, 항체 역할을 해.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제 아까도 에너지원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단백질의 기능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